자, 19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y는 마이너스 로그 2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얘랑 y는 x가 만나는 점, 여기 만나는 점에 x좌표를 k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x가 0에서 k 사이 x인 모든 x에 대하여 요 fx는 마이너스 로그 2x고 f합성 fx가 2x일 때 요 함수 값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 함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고, 사실 선생님이 지금 요 문제를 풀 때 1번에서 30번 중에서 사실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렸는데, 그 이유는 요거를 풀 때 역함수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모든 함수 fx가 다 역함수가 꼭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역함수 존재하려면 무슨 조건이 만족해야 돼? 1대1 대응이 만족을 해야 되죠.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아닐 수도 있고, 이거 1대1 대응 아닌가? 근데 봐봐, 이 fx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때 0부터 k까지인 모든 x에 대하여만 요구 그래프를 따른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앞에 전까지, 뭐 그래서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요 앞에 전까지는 파란 그래프를 그대로 따르는데, 그 밖에 다른 구간의 함수값은 모르는 거예요. 대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가 일단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구간 안에서 f합성 fx는 2x를 만족한대요.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2분의 k를 대입을 하잖아. 왜냐면 2분의 k는 이걸 만족을 하니까. 그럼 2분의 k를 대입을 했을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했을 때 2배 된 k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2분의 k를 넣으면 뭐 한 요 정도가 나와. 요 정도. 이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한 K, 2K보다도 좀 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한 2K보다 좀 넘는 거에 함수값을 가지고 또다시 어떤 fx. 근데 여기에는 지금 fx의 그래프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에 어쨌든 들어갔을 때 그 결과가 K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 대략 fx가 여기쯤에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2분의 k가 들어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t가 나왔다. 그러면은 다시 t가 들어갔을 때 k가 나와야 여기에다가 두 번 합성한 거에다가 2분의 k를 넣어서 2배 돼서 k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fx는 뭐 이런 점을 지나는 그런 함수값을 가질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는 요 주어진 규칙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함수값만 최대한 빨리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결국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얘가 마이너스 로그 2x가 지금 요점 k, k를 지나고 있어. 마이너스 로그 2x가 k, k를 지나니까 일단 첫 번째 k, k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k는 마이너스 로그 2의 k입니다 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요거를 또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를 지수로 올리면 k분의 1이 되고, 그죠? 얘는 로그 2의 k분의 1.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2의 k제곱은 뭐랑 똑같다? 진수에 있는 k분의 1과 똑같다 라는 요 관계식 하나를 찾아줍니다. 여기 이거.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거를 살짝 먼저 봤더니 요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 식이 좀 더 간단해질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서 f의 k 곱하기 2의 k 플러스 1제곱을 간단히 해보자.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2의 k 플러스 1제곱은 여기에다가 2를 한 번 더 곱한 거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2를 한 번 더 곱하면은 2의 k 플러스 1제곱이 k분의 2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얘가 k분의 2로 바뀌는 거야. 그럼 k 곱하기 k분의 2니까 결국에는 뭐가 돼요? f2가 되죠. 그럼 문제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척 물어봤지만 사실은 뭘 물어본 거다? f2가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다 라고 이렇게 얘를 먼저 물어보는 거를 간단하게 해놓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f2를 어떻게 구할까를 이제 고민을 합니다. f2는 뭐 마이너스 로그 2이 아니야. 왜냐면 자, 이 식은요 x가 0보다 크고 k보다 작을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k잖아. 그러니까 이 0부터 k까지인 요 구간 안에 2는 어딨어? 여기가 1이니까 뭐 한 2는 여기쯤에 있겠지. 그죠? 그럼 이 2는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f를 구할 때. 알겠어요? 그럼 이쪽의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얘를 이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냐면은 자, 요게 요 구간에 해당되는 모든 이제 x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x에다가 이제 알파를 넣을 건데 이 알파는 0에서 k 사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f의 f 알파는 2알파라는 식을 만족을 하게 되겠죠. 맞아요? 요 사이에 있는 어떤 x, 모든 x에 대해서 요거 만족해야 되니까 그런 알파 값 하나 정해가지고 집어 넣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f2잖아. 맞죠? 구하고 싶은 게 f2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애를 2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f2는 2알파가 되거든? 그럼 내가 알파를 알아내면 f2의 값도 알아낼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f알파가 2가 될 수 있나요? 자, 알파는 0에서 k 사이 어딘가에 있거든.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fx 마이너스 로그 2x.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요 그래프의 함수값을 따르는데 지금 얘가 k고 얘가 1이면은 뭐 여기쯤에 1이 있을 거고 뭐 여기쯤에 2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함수값 같게 하는 요 밑에 어딘가에 알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알파 콤마 이거. 그럼 알파는 지금 0에서 k 사이에 있는 게 맞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 f알파는 2라고 가정을 했고 그러면 따라서 이 알파는 요 식에 넣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2의 알파는 2를 만족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마이너스를 알파분의 1로 올릴까? 알파분의 1로 올려가지고 알파분의 1은 2의 제곱입니다. 4죠. 자, 따라서 알파는 4분의 1이야. 자, 예측했던 대로 지금 1보다 훨씬 작은 k보다도 작을 것 같은 요 4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끝났네. 왜 끝났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이 f 알파가 2가 되게 하는 알파를 찾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2로 바꿔가지고 다시 쓰면 f2는 2알파인데 요 알파 자리 대신에 뭘 넣는 거야? 4분의 1을 넣는 거야. 그러면 따라서 f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됩니다 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20번으로 갑니다. 요거 할 때, 요 자리가 조금 모자랄 수 있어서 하다가 왼쪽 거를 좀 지워가면서 할게요. 자, 20번. 자, 요 문제는 이제 우리 16번 앞에서 했었잖아요. 수열의 기하학적 정의를 이용을 하고, 역산으로 간단하게 했었는데, 요번에는 사실 16번 뿐만 아니라 20번 그리고 30번에 한 번 더 요 기하학적 정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요 20번은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 플러스 1번째 항의 규칙을 정해주는데 n 플러스 1번째 항이 앞에 있는 n번째 항을 가지고 뭐 어쩔 때는 자 처음에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자 여기 잘 보시면 이거는 n의 여부 n이 3의 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니냐의 여부를 가지고 두식 중 하나 규칙 중 하나를 결정해 주는 거야.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an에다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더해주고요. n이 3의 배수이면 그냥 1을 더해준다 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보시면 얘는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빼기 1이 될 수 있고 더하기 1이 될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조금 미리 체크를 해 놓을 거예요. 아, 홀수면은 빼기 1이 되는구나. 홀, 빼. 짝수면은 플러스 1이 되겠구나. 그래서 홀, 빼, 짝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억번을 보시면, 기억은 거꾸로 가야 돼. 7항 알려주고 1항 구해야 돼. 알겠죠? 자, 대신에 얘는 케이스가 여러 개로 갈라지는 애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그래서 이게 간격이 좀 6칸 정도 멀기는 한데 그냥 규칙만 잘 지키면서 쭉쭉쭉쭉 가시면 되거든요. 네, 가시면 되는데 이걸 좀 수월하게 하려면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해? 얘를 AN으로 약간 정리를 해놓죠. 그럼 요 관계에서 AN은 얘 넘겨가지고 AN 플러스 1 빼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되고 요거는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요 경우에서는 플러스 1을 넘기면 AN 플러스 1 빼기 1이 되고 얘는 n이 3의 배수인 경우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근데 선생님 이게 거꾸로 갈 때는 이게 이제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지? 얘는 n이 홀수일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만나서 더하기가 되죠.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거꾸로 갈 때는 홀수일 때 더하고 짝수일 때 빼야 돼. 홀 더 짝 빼야.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A7부터 거꾸로 갈 겁니다. A7 A6, A5, A4, A3, A2, A8 하고 자 A7은 10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앞으로 넘어가는데 보시면은 이 n의 여부는 n 플러스 1의 항번호가 아니라 그 앞쪽으로 넘어가는 n의 항번호를 따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지금 n은 6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뭘 체크해 놔야 되냐면 일단 n이 3의 배수인 구간이 언젠지 그러면 7에서 6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4에서 3으로 넘어갈 때를 체크를 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뒷항에서 앞항으로 넘어갈 때 빼기 1이야. 그러면은 얘는 빼기 1이니까 9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도 빼기 1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3의 배수로 건너가는 구간이 아닐 때는 전부 다 이제 홀더 짝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홀더 짝배 n도 마찬가지로 뭘 보는 거냐면 넘어갔을 때 있는 이 작은 항을 보는 거죠. 그럼 6항에서 5항으로 갈 때 요 n이 5기 때문에 홀더. 그럼 여기에서 더하기 1을 하는 거야. 그럼 다시 10이 돼요. 짝 빼. 그러면은 1을 빼. 그럼 또 9가 돼요. 여기는 1 빼기로 했어. 8이 되고 짝 빼. 또 빼기 1을 하면 7이 되고 그 다음에 홀더 1을 더하면 뭐가 된다? 8이 된다. 그래서 뭐에 도착했어요? A는 8에 도착했다. 기억 동그라미. 되셨죠? 자, 다음 니은번. 얘는 이제 1항부터 앞으로 갈 거거든요. 1항부터 앞으로 갈 거고 요거 규칙성 찾아가지고 S19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A1부터 앞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항번호 안 쓰고 이렇게 항의 값만 3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n항으로부터 n 플러스 1번째 항을 생성해 나갈 거기 때문에 n이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홀 빼 짝더 해야 돼. 자, 그럼 첫째 항 홀 빼 1을 빼. 그 다음에 둘째 항 짝 더 1을 더해. 셋째 항 3의 배수일 때는 홀짝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1 더해. 얘가 이제 세 번째 항이잖아. 그럼 3의 배수 다음으로 넘어갈 때 플러스 1. 그래서 3의 배수 구간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쳐줄게요. 홀 빼 짝더 3의 배수. 그러면 4가 되고 4는 짝수니까 짝 빼. 아니네. 짝 더. 그러면은 플러스 1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항은 홀 빼. 그러면은 빼기 1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에서 넘어갈 때는 3의 배수는 무조건 플러스 1 해주고. 자, 수능에서 규칙성을 보시면 뺐다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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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 더했다. 그럼 다시 뺐다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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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 더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겠죠. 네, 몇 개만 더 적어볼게요. 뺐다 더했다 그리고 3의 배수라서 더했다. 이번에는 더했다 뺐다 3의 배수라서 더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니은번을 보기 위해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A 3n-2 라는 새로운 수열을 정의를 할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 새로운 수열을 뭐 B에 하고 싶은데 B는 밑에 디귿으로 쓰고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CN이라고 할게요. CN은 A 3n-2. 자, 그럼 이 말에 C 첫 번째 항은 A에 n을 1 집어넣어서 A 첫 번째 항과 같다. C의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n을 2 넣어가지고 A의 네 번째 항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C3는 A7, C4는 A10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이 CN이라는 수열은 사실 어떤 수열이냐면 AN의 첫 번째 항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씩 건너가면서 항을 선택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C1, C2, C3, C4, C5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 수열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라는 말은 생략했습니다. 자, 그 수열에 10항까지의 합이 75냐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3, 4, 5, 6, 7, 어떻게 돼? 1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네요. 그죠? 그럼 이 등차 수열,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1이 등차 수열에 10항까지 합이 75입니다. 라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C에는 3부터 1씩 커지니까 일반 항을 n으로 표현하면 n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맞죠? 그럼 이 n 플러스 2라는 수열의 10항까지의 합은요. 그러면 이쪽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2를 계산을 하면 될 거고, 그러면 시그마 k 10까지 55, 그 다음에 시그마 분배 플러스 20. 그래서 75가 맞네요. 그래서 니은번도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디귿번입니다.
자, 얘는 기억에서 이제 거꾸로 체크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정방향으로 쭉쭉쭉쭉쭉 이렇게 가면서 세 칸씩 뛰어가는 요 부분의 수열의 특징을 한번 찾아봤고요. 자, 디귿에서는 이제 뭘 물어보고 있냐? 자, bn을 시그마 k는 6n-5부터 6n까지의 ak라고 정의를 할 때 그 bn이라는 수열의 1항부터 5항까지 합이 음수가 되게 하는 정수 a1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만약에 b1이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 b1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k는 1부터 6까지 ak야. 아, b1은 a1, a2, a3, a4, a5, a6을 더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p2는 뭐냐? n에 1을 넣었어요. 그럼 얘가 7부터 12까지네. 아, b1이 an 첫 번째 앞부분 6개 끊어서 더하고, 그 다음 b2는 그 다음 6개 끊어서 더하네요. 그죠? b2는 a7부터 뭐 중량 a12까지의 합을 말하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뭐 b3는 3 대입하면은 13부터 18까지니까 요거 다음 6개의 항의 합을 b3라고 또 정의를 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사실은 요렇게 bn 정의해놓고 다시 1로 넘어갔더니 n1부터 5까지 bn의 합? 그럼 b1부터 b5까지 다 더하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러면 여기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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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하면 총 마지막에 a 몇 번째 항까지 가겠어요? a 30항까지 가겠죠. 그럼 요게 사실은 a1부터 a 30까지의 합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죠? 그럼 30개 더했을 때 음수가 나오도록 하려면 맨 첫 번째 항 a1이 뭐 어떤 수로 시작해야 되냐라는 어떤 범위가 나올 텐데 그 정수 a1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4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a1을 딱 정해주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a1 자체를 문자로 알파 같은 거 놓고 시작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사실 대신에 니은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수열의 규칙성을 충분히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요거 있잖아. 여기 밑에 이 규칙이 어차피 첫째 항이 3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더라도 이거 똑같이 적용이 될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첫째 항 A1을 알파로 놓고 시작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A1에서 이제 A2로 넘어갈 때는 뭐야? 빼기 1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아, 그러면 얘는 알파 마이너스 1이야. A3는 다시 더하기를 하면 다시 알파야. 그리고 A4는 알파 플러스 1. 그 다음에 A6는 뭐죠? 1, 2, 3, 4, 5, 6 빼기 해야 되니까 다시 알파네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시면 A1이랑 2, 3, 4, 5, 6 뭐가 틀렸죠? 1 빼고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할 차례고, 이게 A6가 아니라 A5네. 더할 차례네. 그리고 A6는 빼야 되는 거죠.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풀 때는 요거 이제 어딘가에 밑에 공간에다가 푸셨을 거 아니에요? 요 밑에다가 줄 맞춰가지고 다시 A로 놓고 쭉 해주시면 훨씬 안 헷갈리게 또 풀어주실 수 있거든요. 그죠? 네, 이쪽에다가 쓰려니까 좀 더 헷갈리게 되는데, 자, 요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줄 넘겨가지고 A7로 받아볼게요. 그러면 이게 6항에서 넘어가니까 아까 우리 3회 배수일 때는 무조건 1 더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1, 2, 3, 4, 5, 6. 그 다음에 3회 배수에서 1 더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2.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홀 빼짝 떠. 홀수일 때는 뺄 거야. 그러면 7번째 항이니까
뺄 거야. 8번째 항이니까 다시 더할 거야. 3의 배수니까 더할 거야. 짝수니까 또 더할 거야. 홀수니까 뺄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6개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어차피 아까 전에 우리가 3개씩 건너갈 때 이 수들이 1씩 커지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6개씩 건너가게 되면 6개씩 건너가게 되면 앞에 있는 숫자는 2씩 커지겠네요. 그래서 그냥 여기 보시면은 A1을 알파라고 봤을 때 A7이 2가 커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항들을 또 체크를 해보시면 얘도 2가 커졌고 얘도 2가 커졌고 얘도 2, 얘도 2. 에? 뭐가 좀 이상한데? 1 빼고 빼야 되는데 또 안 뺐어. 다시 여기 알파 그러면은 여기는 홀 빼짝 홀 빼짝 더해야 되는 거지. 더해야 되고 여기서 또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더해야 되고 이게 다 1씩 커져야 되네요.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빼야 되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요 위에서 다 위에 있는 애들보다 6항 뒤에 가면 전부 다 2씩 더 크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그 다음으로 갈 때도 6번째 항 뒤로 건너가면 무조건 2씩 커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얘를 1항부터 6항까지 더해서 D1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몽땅 더해요. 그럼 알파가 일단 6번이 나와. 6알파. 그 다음에 빼기 1 더하기 1 사라지고 2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3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7항부터 12항까지 합은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알파가 6번 나오고 뭐 이거를 열심히 더하셔도 되는데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전부 다 2씩 크잖아. 그러면 6개의 수들이 모조리 다 2씩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2가 몇 번 더해줘야 돼? 12번 더해줘야 되지. 그래서 플러스 15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6개씩 끊어가지고 합을 구했을 경우에는 요 합의 결과가 얼마씩 커지는 거 확인해? 12씩 커지는 거를 확인을 하죠. 그러면 지금 이 BN이라고 정의한 수열 A를 6개씩 묶어서 덧셈으로 한 이 항들은 덩어리들은 처음에 6알파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12씩 커지는 등차 수열을 이룰 거야. 그럼 1항부터 5항까지의 BN 시그마거든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일단 BN은 12N 플러스 요게 이제 첫째 항이 돼야 되니까 1을 넣었을 때 여기에서 미리 빼기 12를 해주시고 더하기 6알파 플러스 3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1항이 6알파 플러스 3인 공차가 12인 등차 수열 형태가 됐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bn을 해주시면 어차피 n은 여기에만 있거든. 그럼 요거 따로 시그마 1부터 5까지 하니까 12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6. 자, 이 부분은 지금 6알파 빼기 9거든요. 6알파 빼기 9니까 더하기 상수의 5배 6알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얘 약분해서 6대로 66에 36 곱하기 5는 180 플러스 30알파 마이너스 45 따라서 30알파 플러스 135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얘가 뭐예요? 지금 요거 시그마 bn 1부터 5까지 계산한 거야. 자, 그럼 저걸로 가져와가지고 지금 30알파 플러스 135가 0보다 작으려면 넘겨가지고 나눠볼게요. 그러면 얘를 3으로 약분하면 45거든. 그러면 10분의 45의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와요.
자, 요 A1 내가 알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알파의 정수 알파의 최대값 이거보다 마이너스 4.5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뭐다? 마이너스 5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고, 그래서 기억리는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